KKMD 788화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 번역 터키 4.75세대 전투기 TF-칸 100대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우디. 그 진짜 속내는? 미국의 유명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지난 2024년 12월 29일 Why Saudi Arabia is considering buying Turkey's upcoming stealth jet. 사우디아라비아가 터키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구매를 고려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포브즈는 해당 기사를 통해 같은 이슬람 국가로 방산 분야에서 최근 터키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터키 차세대 전투기 TF-칸을 100대 정도 구매할 수도 있으며 이는 정치적 기술적으로 전혀 터무니없는 낭설은 아니다 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터키 TF-칸에 대해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 제게 포브즈 기사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에 하나 포브즈의 분석대로 사우디아라비아가 터키 TF-칸 100대를 도입한다면 개발 자금 부족으로 아제르바이잔이나 파키스탄에게까지 손을 내밀고 있던 터키 정부에 가뭄의 담비와도 같은 자금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TF-칸의 커다란 단점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던 비싼 가격도 어느 정도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신을 통해 접할 수 있는 TF-칸 개발 상황은 그리 좋지 못한 편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하고 있는 KF-21 보람에는 6대의 시제기를 통해 예정된 테스트 비행 소티의 절반인 1,000의 비행을 이미 소화해냈습니다. 그것도 무사고로 말이죠. 이게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인도네시아 국뽕언론 조나 자카르타에서 카이 25년 무사고 기록 경신하다. 미국 KF-21 보람의 구매 검토 가능성 높다 라는 기사까지 게재했을 정도입니다. 조나 자카르타의 해당 기사에 대해서는 조만간 번역하여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국의 저명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지난 2024년 12월 29일 게재한 기사를 함께 살펴본 뒤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브즈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터키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TF-칸 100대를 구매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TF-칸을 구매할지도 모른다는 분석에는 나름대로의 정치적, 기술적 근거가 있다. 우선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미국에게 5세대 F-35 라이트닝2에 대한 대안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싶었을 수 있다. 여기 더해 사우디 정부는 터키 TF-칸이 2040년대 또는 그 이후에 등장할 6세대 전투기를 획득할 때까지 자국 공군에 적절한 임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다. 터키가 주최한 양자 방위 협력에 대한 논의가 3일간 계속된 끝에 터키 언론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2030년대 자국 군 전략 계획의 일환으로 TF-칸 전투기 100대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터키 공화국과 광범위한 방위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2023년 사우디 정부가 터키산 무인 드론 바이락타르 아킨치를 주문한 사건은 현지 언론들 사이에서 터키 공화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방산 및 항공 수출 계약으로 묘사되었다. 만약 정말로 사우디아라비아와 TF-칸 100대를 판매하는 거래가 성사된다면 이는 전례 없는 일이 될 것이며 터키가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에 절실하게 필요한 투자 비용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규모 주문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TF-칸 대당 가격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터키가 지시한 TF-칸 가격표를 보고 망설이고 있는 해외 고객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터키 TF-칸은 2024년 2월 첫 비행에 성공했다. 당시 터키 방위산업청장이었던 할룩 고르고는 칸을 통해 터키는 5세대 전투기를 보유하는 나라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계 극소수의 나라들만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기술을 갖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터키산 쌍발 스텔스 전투기에 탑재되는 초기 엔진은 현재 F-16과 다른 4세대 전투기에 동력을 공급하고 있는 미국산 제너럴 일렉트릭 F-110 엔진이다. 터키는 TF-칸에 탑재되는 F-110 엔진을 국산 엔진으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봐도 의심의 여지 없이 5세대 전투기를 표방하고 있는 TF-칸이 5세대 엔진을 탑재하지 못한다면 결코 진정한 의미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될 수 없을 것이다. F-16CD에 사용되었고 TF-칸 CJ기에 탑재된 GE F-110 엔진의 드라이 추력은 17,500파운드인데 반해 현재 KF-21 보라매에 탑재되는 GE F-414 엔진의 드라이 추력은 14,770파운드 정도입니다. 즉, 현재 엔진 추력만 본다면 KF-21 보라매가 TF-칸에 밀릴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뜻이죠.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TF-칸이 KF-21 보라매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운 덩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추력대 중량비라는 측면에서는 KF-21 보라매가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덩치가 크다는 말은 여러모로 유리한 면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KF-21 보라매의 뒤를 이을 후속 기종의 크기는 지금보다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KF-21 보라매의 꾸준한 개량을 위해서라도 한국형 F-414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과 터키 TF-칸은 실전 배치가 멀지 않은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와 마찬가지로 4.75세대 전투기라는 비공식 카테고리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다소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성능의 전투기가 되겠지만, F-35 라이트닝 2나 F-22 랩터 같은 진정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전투기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미국 매체 포브즈는 터키 TF-칸을 KF-21 보라매와 동일한 4.75세대 혹은 4++ 세대 전투기로 분류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포브즈가 구체적으로 터키 TF-칸의 어떤 모습을 보고 KF-21 보라매와 동일한 세대의 전투기라고 분류하는지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신형 전투기가 지닌 전투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4대 기술, 즉 A4, IRST, EOTGP, EW 스위트를 어느 수준까지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터키 TF-칸이 공개하고 있는 정보는 거의 전무한 상황인 반면, KF-21 보라매는 상당한 수준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매체 포브즈는 명확하게 KF-21 보라매가 프랑스 라팔보다 한 단계 더 앞선 전투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브즈의 설명을 기반으로 분석해본다면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 디펜스가 라팔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KF-21 보라매를 손꼽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타 디펜스는 터키가 만든 차세대 전투기 TF-칸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메타 디펜스는 대한민국 KF-21 보라매를 눈앞에 당면한 위협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터키 TF-칸은 시야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죠. 저도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 디펜스와 동일한 시각으로 터키 TF-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특히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 기회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TF-칸 구매 계약에 만족할 가능성도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내 방위 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최신의 F-15SA 전투기 외에도 유로파이터를 추가적으로 조달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프랑스산 전투기 라팔을 54대 주문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모두 현재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4.5세대 전투기들 중 가장 뛰어난 성능과 정교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5세대 전투기를 구매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사우디는 오랫동안 F-35를 원했지만 미국 정부로부터 구매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제 곧 퇴임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양자 방위 조약의 일환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F-35를 판매할 것인지 여부와 이스라엘 및 사우디아라비아가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새로이 취임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보다 광범위한 거래의 일환으로 사우디 정부에 F-35를 판매하고 싶어 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터키 TF-칸에 대한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미국 정부에게 F-35에 대한 대안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가까운 이웃 국가 아랍에미리트도 미국과 F-35 구매 협상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이 개발하고 있는 KF-21 보라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사우디아라비아는 F-35 또는 그 이외의 진정한 5세대 전투기를 조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렸을 수 있다. 따라서 사우디 정부는 2030년대에 4.75세대 전투기를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2040년대 어느 지점에서 6세대 전투기를 보유한다는 목표를 세웠을 수도 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그런 전투기를 원하고 있다는 징후가 실제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잠재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재정적 기여에 대한 대가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영국, 일본,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 GCAP의 네 번째 파트너가 되고 싶어 한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한 GCAP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온 자금의 투입으로 많은 혜택을 얻을 것이 분명하지만 언론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일본은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GCAP 프로젝트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네 번째 멤버, 즉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의견 차이로 인해 전투기 개발 일정에 지연이 발생하고 컨소시엄이 실제로 전투기를 양산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결정한 2035년 마감일을 놓칠 염려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궁극적으로 GCAP에 가입할 수 있을지, 이를 통해 첨단 기술에 접근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최첨단 전투기들 중 하나인 GCAP을 공동 생산할 수 있을지 여부는 시간이 알려줄 것이다.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터키의 TF-칸 인수 제안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터키와의 광범위한 방산 협력 관계를 확대하는 정도로 만족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까지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지난 2024년 12월 29일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우디의 터키 TF-칸 100대 구매 계약설은 아직 말 그대로 가능성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돈이 넘쳐나는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해도 전투기 도입 사업은 자주 국방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포브즈의 지적대로 사우디아라비아는 터키 TF-칸을 언급함으로써 미국에게 너네들이 F-35를 주지 않아도 대안은 있다 라는 신호를 주는 동시에 방산기술 분야에서 얻어갈 것이 많은 터키를 최대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에 대해 논의하기에는 TF-칸에 대해 알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들이 거의 전무한 상황인 것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정말 TF-칸을 구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테스트 비행 소티 1,000회를 소화하고 블락 1 양산 단계로 접어든 KF-21 보라매에 대해서도 아직 실전 배치된 경험이 없어 프랑스 라팔보다 수출에 불리한 면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똑같은 판단 기준을 들이민다면 터키 TF-칸은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TF-칸 시제기가 초도 비행에 성공한 2024년 2월 21일에서 5개월이나 지난 2024년 7월에도 여전히 TF-칸 후속 시제기가 제작되지 못하고 있다고 해외 항공 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후속 시제기가 제작되지 못하면 제대로 된 테스트 비행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TF-칸의 개발 일정은 KF-21 보라매보다 한참 뒤처져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분석입니다. 오히려 포브즈의 기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KF-21 보라매가 4.5세대 전투기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보다 한 단계 더 우위에 있는 4.7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정말 2030년대까지 4.75세대 전투기로 버티고 2040년대에 6세대 전투기 GCAP을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그리고 정책 결정자가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불안 요소가 가득한 4.75세대 전투기 터키 TF 칸보다는 훨씬 신뢰성 높고 검증된 KF-21 보라매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 결과입니다. 일부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으로 추측해 본다면 같은 순위파로서 아랍에미리트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KF-21 보라매를 유력한 4.75세대 전투기 후보로 점 찍어 놓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있어 대한민국 역시 터키만큼이나 중요한 방위산업 협력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잘못하면 터키의 환심을 잃을 수도 있으니 KF-21 보라매에 대한 관심을 대놓고 티를 내지는 않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이 보라매 대신 라파를 대거 도입하거나 노르웨이 주력 전차 수주전에서 K2 흑표가 레오파드 2A7에게 밀린 사례처럼 방산 계약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격과 성능 외에 정치, 경제적 요소들이 작용한다는 사실이 항상 복병으로 남아있어 사우디아라비아의 TF 칸 구매 이야기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